사랑의 터키 한미재단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뉴욕의 CD 하비스트에 터키 450마리를 전달했습니다. 다음 주 북동부 지역에 한두 차례 겨울 폭풍이 올 수 있다는 기상 예보가 나왔습니다. 임시 중단됐던 버긴 카운티 블루로가 이번 주 일요일부터 다시 재개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전철 무제한 승차권에 대해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환경국이 세탁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한인 세탁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매년 불우한 이웃들에게 터키를 나눠주고 있는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이 오늘 뉴욕의 CD 하비스트 사무실에서 터키 450마리를 전달했습니다. 이 터키들은 다음 주부터 할렘과 브루클린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해집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시티에 위치한 CD 하베스트 창고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일주일 앞두고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구호 물품을 나눠 담느라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1982년에 창설된 CD 하베스트는 뉴욕시 5개 보로의 불우 이웃들에게 식량 지원을 하는 봉사단체입니다. 이곳에 오늘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매년 터키를 기부하고 있는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이 오늘 오전 CD 하베스트를 찾아 터키 450마리를 전달했습니다. You're such old and dear friends. We've gotten to know you, as Kelty said, over more than a decade now. You're graceful. We're appreciative for your gratitude as a group. And we wish you all the best. You're doing God's work. And I know that folks on the ground here in New York City will have a happy and thankful Thanksgiving. 1차적으로 이분들 함께 약속한 거는 오늘 전달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뉴저지 전달했고 성금 들어오는 게 따라서 2차적으로 또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중에도 동포들이 이렇게 성금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고 저희들은 심부름만 합니다. 아무튼 교회와 개인 단체에서 모두 성금하신 분들에게 참으로 감사하고. 이들 터키들은 다음 주부터 할렘과 브루클린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해집니다. 지난 26년간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과 타인종들에게 사랑의 터키 보내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 극심한 불경기에 불우 이웃을 돕는 기부와 성금이 줄고 있는 요즘 이들의 작은 정성과 따뜻한 손길에 이번 추수감사절은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네, 이처럼 서로 돕고 나누는 풍성한 추수감사절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폭풍, 허리케인, 말만 들어도 이젠 끔찍한데요. 그런데 북동부 지역이 또다시 다음 주 노리스터의 간접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국립기상청이 어제 예보한 바에 따르면 뉴욕이로는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부터 추수감사절 전날인 21일 사이에 첫 번째 폭풍에 간접 영향권에 들어 춥고 강풍이 부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행히 뉴욕이로는 많은 비나 눈이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뉴 잉글랜드 지역은 직접적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때 시속 40에서 50마일의 강풍과 함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 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두 번째 폭풍은 추수감사절 당일인 22일 늦은 오후부터 다음 날인 23일에 걸쳐 올 것으로 예측됐는데 이로 인해 낮 최고 기온이 화씨 30도대 중반으로 강추위에 눈도 많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아직 일주일가량 남아있어 예보가 바뀔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그러나 만일을 위해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샌디 피해로 급하게 생필품 등을 사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버긴 카운티 블루로가 임시 중단됐었는데요. 돌아오는 일요일부터 블루로가 재개됨으로써 다시 일요일에는 쇼핑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크리스틴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임시 허용했던
버겐 카운티 일요일 영업 허가 행정명령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주 일요일인 18일부터는 버겐 카운티 내 일요일 영업이 금지됩니다. 이 같은 결정은 캐서린 도노반 버겐 카운티장의 요청에 의해 결정됐으며 도노반 카운티장은 블루로의 임시 중단은 주말 동안 허리케인 여파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복구를 위한 도구나 물품을 하루라도 빨리 구입해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쇼핑몰이 밀집한 퍼라모스 타운은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허리케인 피해 복구에 필요한 물품에만 적용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려 대형 쇼핑몰 등의 일요일 영업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승객들의 강력한 반발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전철 무제한 승차권에 대해서도 사용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 샌드로 사용하지 못한 무제한 정액 승차권을 보상하지 않겠다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거센 비난 속에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어제 허리케인 상륙 전 전철 7일 무제한 승차권과 30일 무제한 승차권을 구매한 승객들에게 사용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오는 26일 위원회 모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사용기한 연장이 허용될 경우 10월 27일 이전 무제한 승차권을 구입한 승객들은 추가로 최소 3일을 보너스로 지급받게 됩니다. 최근 승객들은 허리케인 피해로 정상적인 지하철 운행을 하지 못한 일수만큼 무제한 승차권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자연재해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현재까지도 일부 구간이 정상화되지 않은 점을 내세우며 항의해왔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이를 수용할 의사를 보인 것입니다. 실제 N 노선의 일부 구간은 10일이 지나서야 운행이 재개됐으며 1번과 R, A 노선은 아직까지도 일부 구간이 폐쇄돼 있는 상태입니다.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세탁업에 종사하는 한인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동안 세탁협회는 환경국의 인스펙션 등 규정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요. 뉴욕시 환경국이 오히려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한인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환경국이 추진 중인 새 규정은 드라이 클리닝 업소에서 쓰는 세탁용제 공지 규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퍼크와 비퍼크 용제 모두 이름과 그 안에 포함된 화학성분 그리고 취급 요령을 설명하는 환경국 웹사이트 주소, 해당 세탁소의 환경국 허가번호, 화학약품 냄새나 유출과 관련해 신고할 수 있는 311 전화번호 등을 업소 벽에 부착해야 합니다. 지금은 퍼크에 한해서만 이름과 신고 전화번호를 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새로운 규정은 퍼크와 비퍼크 장비를 함께 가지고 있을 경우 별도 공지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뉴욕시 환경국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플러싱에 위치한 환경국 건물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영훈 뉴욕 한인 드라이클리너스 협회장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화학약품 이름을 공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업주들에게 벌금 부담만 안겨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번 환경국 공청회에 참여해 회원들의 반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메디케이드를 소지하고 닥터오피스에서 진료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로 닥터오피스에서는 메디케어만을 받기 때문인데요. 특히 뉴저지에서 이러한 현상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 병원 5곳 중 3곳이 메디케이드 환자를 접수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스티븐 롱건 전 보고타 시장은 최근 지역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뉴저지 지역 의사의 60%가 메디케이드 환자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유는 수입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연방질병예방센터가 올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지적된 바 있는데 전국의 4,326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뉴저지에서 신규 메디케이드 환자의
접수를 받은 의사는 불과 40%였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69.4%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특히 뉴저지 지역이 심각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론건 전 시장은 앞으로 오바마 케어가 시행되면 급증하게 되는 환자들이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비해야 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에서 충청남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농수산물 특판전을 개막했습니다. 동포사회에서도 한국의 질 좋은 농특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충청남도 우수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 H마트 리치필드점에서 충청남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판전을 개막했습니다. 미전역 H마트 14개 매장에서 한국에서 당도가 가장 좋은 천안배와 공주 정안밤, 광천농협의 김 등 충남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을 판매합니다. 행사 기간 중 각 매장에서 시식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제 나주배가 가장 했었는데 이제 온도대에서 위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 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당도도 좋고 질이 좋습니다. 충청남도 농협은 앞으로 방울토마토 등 지역 농산물의 미주 수출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하는 것이 배, 밤, 사과 이런 종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 와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토마토, 방울토마토하고 표고버섯 이것이 저희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수출을 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H마트와 충청남도 그리고 농협이 함께하는 충남 농수산 식품 특판전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요즘 에너지 음료가 특히 젊은 층에게는 폭발적인 인기인데요. 심지어는 시험 공부를 할 때 잠을 쫓기 위해서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페인 함량 알고 마셔야겠습니다. 에너지 음료와 관련된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오늘 카페인 함유량이 높은 에너지 음료 5-hour 에너지가 지난 4년간 13건의 사망사건에 연루됐을 수 있다고 미국 식품의약국 기록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에너지 음료 몬스터 에너지도 5건의 사망사건과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에너지 음료 2캔을 마신 14세 소녀가 하루 만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식품의약국은 지난 2009년 이후 5-hour 에너지와 관련된 사건이 약 90건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30건은 심장마비나 경련, 지속적인 유산 등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은 그러나 해당 음료가 사망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는 좀 더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5-hour 에너지의 판매업자인 리빙 에센셜 측은 지시된 대로 마실 경우 해당 제품은 안전하며 이로 인한 사망 사례는 아는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음료 제조업체 몬스터 비버리지 오브 코로나 측도 자사 제품이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주 소식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오늘 LA 다저스 팀과 연봉 협상을 위해 LA에 도착했습니다. 김성우 특파원입니다. LA 다저스와의 연봉 협상을 앞둔 류현진이 LA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상의에 청바지를 입은 간편한 복장으로 공항 로비로 나온 류현진은 연봉 협상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일정인 만큼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오늘 아직 스케줄 정해진 건 없고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류현진은 내일 에이전트인 스코포라스 사무실에서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메이저리그 진출을 향한 포부를 밝힙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저스 구단과의 협상 전략 등에 대해선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내일 기자회견 때 말씀드리겠고요. 다저스가 포스팅 응찰액만 우리 돈으로 280억 원을 써낸 만큼 계약이 불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다저스 측이 협상을 다음 달로 미룬 상태여서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한편 류현진과 함께 LA에 도착한 클리브랜드의 추신수는 언론과의 접촉 없이 공항을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김성우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광고 문구가 있었는데요. 미인의 조건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잠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 밤에는 안 자려 하고 낮에는 피곤해하고 정말 문제입니다. 평일 아침이면 항상 6시 전에 일어나는 NJ. 자정이 다 돼야 잠을 자기 때문에 하루 6시간도 못 자는 셈입니다. It's a struggle getting through the day sometimes. 이렇게 잠이 부족한 아이들의 학교 생활은 어떨까요? 캐나다 더글라스 연구소는 34명의 학생을 두 집단으로 나눠 수면 시간을 평소보다 30분에서 1시간씩 늘리거나 줄여봤습니다. 그랬더니 잠을 덜 잔 아이들은 쉽게 짜증이나 화를 내고 더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잠을 잘 잔 아이들은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수업 태도도 좋아졌습니다. All the things that the frontal lobes of the brain do help us control impulses, make long-term decisions, sort out competing priorities, get worse with sleep deprivation. 수면 시간이 아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미국 미시건 의대 연구에 따르면 친구를 심하게 괴롭히거나 공격적인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수면 부족일 확률이 2배나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에게 충분히 잠을 자게 했더니 과격하고 공격적인 성향은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I think if you don't get sleep, then you start to not think about what you're doing, so then you might just say something out of impulse. 낮에 잘 졸거나 잘 때 코를 고는 아이, 밤에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너무 오래 사용하는 아이들은 수면 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The question for the parent should be, is my child sleep deprived? Just to go to the days where there is no school, for example, on the weekends, on the holidays, if the child is in bed till 12 o'clock afternoon, then you know on weekdays he's deprived and he's trying to catch up on sleep. 따라서 아이들이 취침하기 30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게 하고 주말에도 취침과 기상 시간을 평일과 똑같이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백구경찰서가 어제 열린 원래 주민회의에서 공개한 범죄 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백구경찰서 관내에서는 모두 36건의 강도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6건과 비교하면 무려 38.5%가 늘어난 것입니다. 터미응 백구경찰서 부서장은 연말연시에는 강도 사건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퀸즈 잭슨 하이츠의 한 아파트 빨래방에서 어린이를 성추행한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12일 오후 7시쯤 아파트 빨래방으로 들어간 30대 중반의 남성이 안에 있던 4살과 9살 아시안 여자 어린이에게 다가가 성추행을 저지르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입니다. 경찰은 피해 어린이들이 11세 이하 어린이들이고 이 같은 경우 중범죄에 해당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뇌물청탁 혐의로 체포됐던 지미 맹 전 뉴욕주 하원 의원이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맹 전 의원은 어제 열린 공판에서 지난 7월 검사 청탁 명목으로 $80,000를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맹 전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지만 이날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실제 징역형 기간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일 퀸즈 플러싱 2층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42살 김혜경 씨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김 씨는 안면 화상에 따른 호흡기관 불안정으로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열흘 가까이 의식불명 상태로 있었으나 지난 12일부터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김 씨는 퀸즈에 혼자 거주 중이며 가족들은 모두 한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고 화창한 11월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일요일은 여전히 쌀쌀한 가운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